이유는 딱 그 분위기가 있는 여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만 추천드려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분위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아함과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평소 그러니까 뭐 귀여움이나 걸크러쉬, 백지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외적인 분위기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스타일링은 한 절반 정도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예쁜데 막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는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이목구비가 엄청 화려하지 않은데 또 묘하게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인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첫째는 얼굴과 분위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째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셋째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얼굴과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흔히 아이돌상 외모, 배우상 외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예쁨과 고급스러움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시인데요. 그 아이돌상 외모는 우선 한눈에 시선을 딱 끄는 힘이 있어요. 보면 직관적으로 와, 예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아이돌이 고급스럽기까지 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딱 시선이 얼굴과 몸매 위주로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넘어가서 배우상 외모를 좀 살펴보면 처음부터 강하게 막 치고 들어온다기보다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되게 천천히 보게 돼요. 드라마나 영화라는 그 매체 특성상 정말 오랫동안 그 눈빛,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이런 것들을 되게 천천히 감상할 수 있잖아요. 배우가 진짜 외모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들이 분위기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눈길을 끌기 때문이 아니라 눈길이 오래 머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랑 아이돌 예시에서 기억을 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생각보다 예쁜 얼굴이 전부는 아니다. 눈빛과 말투, 표정,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얼굴이 좀 예쁘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기가 많은 것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건 되게 다른 일이더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건 얼굴이 아니라 아우라예요. 근데 이 아우라라는 거는 진짜 되게 모호하잖아요. 시술을, 아우라 시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고 제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여자? 이런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분위기 있는 여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되게 차분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애인의 말로는 이 차분함은 말투에서 온다고 해요. 유행어나 줄임말을 너무 자주 쓰거나 재미를 위해서 말을 너무 세게 하거나 밈을 막 밥 먹듯 계속 쓰면 솔직히 차분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20대 초반에는 그런 말투가 되게 막 통통 튀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샤갈 이런 말투를 20대 중반 그리고 30대까지 쓴다고 하면 솔직히 분위기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고급스러운 차분함,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자주 쓰는 말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이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내 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오히려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화장이 너무 진하거나 옷이 너무 짧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노출이 너무 많으면 좀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과한 스타일링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요. 제가 아이돌과 배우 예시를 든 것처럼 좀 약간 스타일링에만 시선이 꽂히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어떤 성격, 가치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첫 만남 때는 내면 뭐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겉모습만 보여주고 내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호받고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피부와 맑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장, 그리고 막 엄청 다 이렇게 노출하지 않아도 적당한 길이감이 있지만 여성스러운 어떤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는 옷 정도면 그게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이거 되게 사소한 포인트인데 인스타그램에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당연히 힘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감정을 막 매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서 그것도 부정적인 것들을 좀 불특정 다수들한테 공감을 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걱정해주는 반응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의 주도권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하지만 이때에도 힘들다는 이유로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거 내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자신의 선이 되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에게 깊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로 그 여성의 품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보기에도 막 여러 사람한테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여자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인기가 좀 많아 보이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신기하네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딱 정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 큰 분위기를 만들어요. 모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저기 술자리, 약속, 모임 이런 거 많은 삶은 겉으로는 활발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선이 흐려진 상태인 거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연락만 받고 내가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그 자신만의 선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고 그게 곧 그 사람은 함부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품격 있는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내면의 분위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크게 4가지 방법을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기분 관리가 필수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 좋은 기분 상태를 기본값으로 켜두어야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 관리는 진짜 현실적인 기분 관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이 휴대폰이 아니라 햇빛을 보고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이렇게 먼저 마셔요. 너무 뻔하게 들리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침을 무조건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루 전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불안하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제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엄마가 됐는데 딸이 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와, 너 진짜 인생 망했네?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막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내 부모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한에 가까운 사랑과 격려를 해주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연결도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부모님과 식사를 하거나 애인을 만나요. 여러분도 절친이나 연인, 부모님,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안정적인 연결은 스트레스를 실제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둘째로 제가 감정 배설을 막아주는 독서법을 추천드릴 건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좀 바로바로 말하고 싶어지죠. 근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거를 막 스토리에 바로 올리거나 가깝다고 해서 감정을 막 되게 와다다 쏟아내게 되면 그건 그렇게 좋은 해결법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플러스 책 추천 이렇게 넣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불안할 때 플러스 책 추천, 뭐 이별했을 때 플러스 책 추천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바로 연관된 책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추천 컨텐츠도 워낙 많고요.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가면 상황이나 감정별로 이렇게 책이 분류되어 있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민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겪어온 고민이잖아요. 진짜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그 오래된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몇천 년 동안 인간에게 도움을 준 문장들이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또래나 혹은 이름도 모르는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막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는 조용히 혼자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게 저는 훨씬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정교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짜여있는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면 내 언어 수준도 고급져져요.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읽는 언어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과는 진짜 대화를 10분만 해봐도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 3가지를 가져왔는데 발사타르 그라시안의 완전한 인간, 그리고 몽테뉴의 수상록,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3가지 철학책을 추천합니다. 다음 3번째 방법은 나의 일상을 시리즈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가 내 삶의 감독이자 주인공이고 매일매일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다이어리에 오늘 마신 뭐 음료도 되고 기분 좋았던 순간, 책 문장 같은 것들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일상이 똑같아서 다이어리를 쓰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같은 길을 걸어도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르고 바람의 색이나 온도도 다르고 생각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다고 넘겨버리면 우리는 365일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하루를 그냥 365번 산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기록하면 그 순간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일주일 전에 적어둔 간단한 감정만 다시 읽어봐도 내가 나를 제3자의 시선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선명도가 좀 더 올라가는 일이죠. 아, 내가 이때 많이 불안했구나. 아, 나는 이런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품격은 내가 힘들 때 드러나요. 삶에 흔들림 자체가 없을 순 없거든요. 하지만 그 흔들림에 무너져 내릴지 혹은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가 다시 일어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가 다이어리를 2년 동안 작성하면서 제 멘탈이 진짜 훨씬 단단해졌다고 느꼈거든요. 매일 내 일상이 넷플릭스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한번 작성해보세요. 한 달만 쌓여도요. 정말 넷플릭스보다도 더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데이를 가져보는 거예요. 미데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온라인 속에 있는 가벼운 정보가 아니라 오프라인의 아름다운 영감들로 나를 채우는 하루거든요. 저는 이때 문화생활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시를 보러 가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그냥 책을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날에 나에게 어떤 입력값을 주고 있는지, 나에게 들어오는 인풋의 질이 높아야 내가 다시 안에서 밖으로 빼내는 아웃풋의 질도 높아지거든요. 매일 그 자극적인 영상, 가볍고 빠른 정보만 이렇게 계속 넣고 있다면 내 안에서도 그런 결의 생각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간, 좋은 문장, 깊이 있는 예술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내 내면이 더욱 질 높은 것들로 차게 되겠죠. 저는 이 미래일을 다시 비우고 채우는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좀 알게 모르게 온라인의 정보를 정말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하루라도 좋으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감각하고 이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나를 아름다운 곳에 데려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내가 본 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분위기 있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는 말투가 차분하고 두 번째 화려하게 꾸미기만 하지 않고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스타그램에 홍보하지 않고 네 번째 자신의 선이 확실해서 불필요한 일과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런 여성이 되기 위해 내면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첫째, 기분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둘째, 독서로 감정 배설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기록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시리즈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고 넷째, 이 데이를 통해서 좋은 인풋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외모만으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오래 남는 분위기는 이 내면에서 차오르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 사람은 진짜 쉽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기 세계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게 여성에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위기는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여러분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